혹시 어젯밤 술기운에 내밀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후회하며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내 패를 다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건 존경이 아니라 은근한 무시와 뒷말뿐입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백년 사랑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짓입니다. 많은 이들이 솔직함이 미덕이라 착각하며 자신의 약점과 고민을 떠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결핍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감을 느끼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 듭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자신의 바닥을 보이지 마십시오. 신비감이 곧 당신의 권위가 됩니다. 밑바닥이 보이는 우물에는 아무도 경외심을 갖지 않는 법입니다. 철저히 감추고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자식 자랑은 타인의 시기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내 자식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타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남의 불행을 은밀히 즐기고 남의 행복을 시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순간 상대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허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라시아는 타인의 질투를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 경고했습니다. 입을 닫고 자식의 성공을 당신만의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자식과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돈 자랑은 당신을 만만한 현금 인출기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재력을 과시하면 주변에는 파리떼처럼 이득을 바라는 인간들만 꼬입니다. 인간은 이득이 있을 때만 고개를 숙이며 그 이득이 사라지면 언제든 등을 돌리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당신은 대등한 관계의 동료가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재산의 규모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하십시오. 궁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보이되 절대 부유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네 번째,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쨌다는 말은 듣는 이에게 지루함과 비웃음만 선사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당신이 가진 힘과 쓸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들먹이는 순간 당신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물로 취급받을 뿐입니다. 그라시아는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현재의 모습으로 승부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현재의 침묵으로 당신의 깊이를 증명하십시오. 다섯 번째, 남의 비밀을 옮기는 입은 언젠가 자신의 목을 치는 칼날이 됩니다. 정보력이 권력이라 믿으며 남의 사생활을 떠벌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입은 신뢰를 파괴하고 적을 만드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인간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동료로 여기기보다 언제든 내 비밀도 누설할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타인의 이야기가 입안에 맴돌 때 차라리 혀를 깨무십시오. 침묵하는 자만이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고난을 하소연하는 것은 동정표가 아니라 멸시를 사는 짓입니다. 힘들다고 징징대는 소리를 들어줄 인내심 깊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무능함을 비웃고 멀리할 궁리를 합니다. 인간은 강한 자에게 붙고 약한 자를 밟고 지나가려는 잔인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절제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라 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오직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일곱 번째, 배움과 지식을 뽐내는 것은 상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독입니다. 아는 체를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가르치려 드는 피곤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 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애를 씁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가 알지 못하게 지혜를 발휘하며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라시안의 조언대로 햇빛을 가리지 않는 구름처럼 겸손을 가장한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지식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계획을 미리 발설하는 것은 부정타는 행위가 아니라 적을 대비시키는 실책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떠벌리는 순간 시기하는 자들의 방해와 비아냥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꺾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안일함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당신의 의도를 알리지 마십시오. 그라시아는 성취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여는 것이 지혜의 정석이라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실행하고 결과로만 말하십시오. 9번째, 약점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당신이 공유한 약점은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라시아는 적에게 보여주지 않을 모습이라면 친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아킬레스건은 오직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번째, 말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처세이자 방어 기제입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고 그 실수는 당신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당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고 경청하는 척만 해도 중간은 간다는 옛말은 진리입니다. 침묵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맥 관리라는 허상에 매달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억지로 나간 모임에서 비위를 맞추고 돌아와 공허함에 시달리는 당신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인맥은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증발하는 안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착각하며 주말마다 모임에 얼굴을 비춥니다. 하지만 인간은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인간의 관계는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쓸모없는 명함 더미를 쌓는 대신 당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이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는 그 마음이 비굴한 것입니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남들이 불쌍하게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은 스스로를 타인의 노예로 만드는 짓입니다. 인간은 본래 타인의 불행을 관전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고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홀로 앉아 식사를 즐기십시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순간 비로소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세 번째,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생 타인의 비위나 맞추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워 원치 않는 술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면을 벗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할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단언했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내린 축복임을 깨달으십시오. 홀로 서지 못하는 자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모임에 나가 웃음을 파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무의미한 수다에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꼴입니다. 그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독서와 사색에 쏟으십시오. 혼자 보내는 시간의 밀도가 당신의 노후 품격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남에게 맞춰주고 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만인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은 만만한 사람을 친구라 부르고 만만한 사람을 가장 먼저 무시합니다.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수의 진실한 인연이나 혹은 철저한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여섯 번째,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소나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즐거웠어라는 빈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귀한 주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칭찬은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며 그 유효기간은 채 1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협소하고 불결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스스로 매기는 것이지 타인의 평가에 구걸할 일이 아닙니다. 7번째,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가 당신을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태어나 혼자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근원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외부에서 위안을 찾으려 할수록 공허함만 커질 뿐입니다. 고독의 즐거움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중년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입니다. 8번째, 명절이나 기념일에 불러낼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는 것은 감성 과잉입니다. 떠들썩한 모임 뒤에 찾아오는 적막감은 오히려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단점을 공유하고 서로를 하향평준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의 오염으로부터 당신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이 수만 명의 환호보다 값진 이유입니다. 9번째, 인맥 관리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을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늙어서 병들었을 때 곁을 지키는 것은 술친구의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튼튼한 다리와 통장의 잔고입니다. 인간은 강한 자 곁에 머물고 약한 자를 떠나는 것이 본능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부유하면 사람은 저절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는 관계를 멈추고 당신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고독은 우아한 취미가 됩니다. 10번째, 진짜 인생은 타인의 소음이 잦아든 뒤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당신만의 취향을 고집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경지에 도달하십시오. 그것이 비참한 노후를 막고 품격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마지막 지혜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얽매여 자신의 노후를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어리석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 퍼주고 찬밥 신세가 되어 며느리 눈치나 살피는 당신의 처지는 비참함을 넘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스스로 목줄을 넘겨주는 짓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고 나면 효도받을 것이라 착각하며 전 재산을 털어넣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개 노릇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한비자의 통찰처럼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익이 없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지갑을 닫으십시오. 쥐고 있는 힘이 없으면 존경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효도는 부모의 인품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재력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당신을 찾아오는 이유가 순수한 사랑이라 믿는다면 당신은 세상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득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손해가 나는 곳에서는 등을 돌리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한비자는 관계의 본질을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두둑해야 자식도 자주 얼굴을 비추고 손주들도 당신을 반기는 법입니다. 세 번째, 빈털터리 노인은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라 치워야 할 짐짝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키워낸 공로는 자식의 기억 속에서 금세 휘발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받은 은혜보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더 아깝게 여깁니다. 당신이 자식의 경제적 짐이 되는 순간 당신은 사랑하는 부모에서 거추장스러운 방해물로 전락합니다. 품이 있는 노후는 자식의 선의가 아니라 당신의 경제력에서 완성됩니다. 네 번째, 돈을 빌려달라는 자식의 간청에 흔들리는 것은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꼴입니다. 사업 자금이든 아파트 중도금이든 자식의 요구에 노후 자금을 꺼내주는 순간 당신의 생명줄은 끊어집니다. 인간은 한번 편하게 얻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며 실패했을 때 부모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한비자는 정에 휘둘리는 통치자가 나라를 망친다고 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자식을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며느리와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스스로 선택한 감옥입니다. 재산을 다 넘겨주고 자식 집에 얹혀 살며
기침 소리조차 크게 못 내는 신세는 죽음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경제권이 없는 노인을 쉽게 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거처를 사수하고 절대 합가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와 독립적인 경제력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6번째, 유산은 죽기 직전에나 논하는 것이지 살아생전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줄 유산을 약속하는 순간 자식들은 당신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은근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부모의 생명보다 눈앞의 금전을 우선시할 만큼 잔인합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이익을 쫓는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십시오. 줄 듯 말 듯 끝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당신의 권위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7번째,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대리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된 타인일 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나중에 보상받으려 드는 것은 고리대 금업자보다 못한 도박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믿지 부모 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투자할 돈을 당신의 취미와 건강에 쓰십시오. 그것이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8번째, 늙어서 대접받고 싶다면 말수를 줄이고 지갑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잔소리로 권위를 세우려 드는 것은 무식한 짓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자식 내외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여유가 당신의 목소리를 키워줍니다. 한비자는 상벌의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돈을 상으로 활용하여 자식들의 예우를 이끌어내십시오. 9번째, 자식의 불효를 탓하기 전에 당신의 무방비함을 탓하십시오. 사자는 늙고 병들면 무리에서 쫓겨나 굶어 죽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인간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을 잃은 사자에게 예우를 갖추는 하이에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약해지면 자식도 당신을 얕잡아 봅니다. 끝까지 당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재산을 지키십시오. 약한 부모는 필연적으로 멸시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교육입니다. 자식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풍족한 노후를 즐기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고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한비자가 강조한 냉철한 현실 감각을 장착하십시오. 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을 지키는 자만이 노후의 평안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엮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스스로를 호구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꼰대 소리 들을까봐 입을 닫고 남들 비위나 맞추며 속으로 화병을 키우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타인이 당신을 부려먹기 좋게 붙여준 이름표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 애쓰지만 인간은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는 고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통찰처럼 타인의 평가는 내 통제 밖의 일입니다. 남의 입맛에 맞추려 노력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평판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야 자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미움받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당신을 가장 만만한 먹잇감으로 만듭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의지뿐이라고 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장착하십시오. 당신을 싫어할 권리를 타인에게 허락할 때 당신은 비로소 강해집니다. 세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입술은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짓입니다. 인간은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만 두 번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 거절하면 배신감을 느끼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네 번째,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병드는 것은 주객전도입니다. 남들의 불편한 기색을 살피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외적인 환경이나 타인의 감정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 평화에만 집중하십시오. 남의 기분은 남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섯 번째, 꼰대가 되지 않으려 애쓰는 행동이 당신을 품위 없는 노인으로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본능적인 경외심을 느낍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경멸했습니다. 당당하게 당신의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이해받으려 구걸하지 않을 때 진정한 권위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친절은 아껴두었다가 나 자신에게만 베푸는 사치입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한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친절을 약점으로 간파하고 파고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조언대로 당신의 관심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보살피고 당신의 욕구에 충실한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의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 침묵이 금인 이유는 타인이 당신을 평가할 재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호감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말을 섞을수록 상대의 미천을 발견하고 무시할 명분을 찾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마저도 간결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줄이고 시선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정체를 알 수 없을 때 타인은 함부로 당신을 대하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 인간관계의 정리정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독 같은 인간들을 착하다는 명목으로 곁에 두지 마십시오. 인간은 주변 환경에 쉽게 물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고귀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 천박한 자들과 거리를 두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감히 인연을 끊으십시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비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홉 번째, 인정 욕구라는 마약에서 깨어나야 평온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고 깎아내리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철학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열 번째,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무대입니다. 관객들의 야유나 박수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십시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열쇠는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강조했듯 내 통제 밖의 일은 신경을 끄는 것이 지혜의 정점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십시오. 자, 숨 한번 고르시고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정이라는 족쇄에 묶여 썩어가는 인연을 품고 사는 미련함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0년 직이라는 껍데기 때문에 무례함을 참아주고 돈까지 떼이며 속을 끓이는 당신의 모습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상한 음식을 아깝다고 먹으면 몸을 망치듯 이미 변질된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존재이며 과거의 그 친구는 더 이상 지금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인연의 끈을 놓아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무례함은 친밀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을 우습게 본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편해서 그렇다는 변명은 그만두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러워하는 법입니다. 인간은 선을 넘어도 가만히 있는 상대를 만만한 샌드백으로 인식하는 비열한 본성이 있습니다. 무례를 참아주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큰 괴물이 되도록 방치하는 짓입니다. 세 번째, 동거래는 인연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연을 파괴하는 확정된 폭탄입니다. 30년 우정을 들먹이며 돈을 빌려달라는 자는 이미 당신을 친구가 아닌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빌릴 때는 엎드리지만 갚을 때는 서서 군림하려 드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석가모니는 탐욕이 지옥의 문이라 했습니다. 돈을 잃고 친구도 잃기 전에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절해서 끊어질 인연이라면 차라리 지금 끊는 것이 이득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자는 친구의 탈을 쓴 악기와 같습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깎아내리거나 내가 힘들 때 묘한 안도감을 표출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듭니다. 이런 독성 있는 관계는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석가모니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느니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 곁을 떠나십시오. 다섯 번째,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인연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폐기물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신의 아쉬운 일이 생길 때만 예정을 들먹이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해결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득이 있을 때만 꼬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가짜 인연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쓰십시오.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정 때문에 손절하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30년이라는 숫자가 당신의 남은 30년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고통을 낯선 자유보다 편안하게 느끼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집착의 고리를 끊는 자만이 해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냉정함은 당신의 남은 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곱 번째,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이미 관계의 균형은 깨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집착하는 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 굴레를 끊으십시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당신의 시간이라는 고귀한 재물을 바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늙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질 낮은 인간들과 어울리며 구설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홀로 고고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우아한 삶입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처럼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아 물길을 막으면 결국 둑이 터져 당신의 삶이 침수됩니다. 흘러갈 인연은 기쁘게 보내주십시오. 아홉 번째, 침묵으로 선을 긋는 것이 가장 고단수의 손절 기술입니다. 굳이 싸우고 비난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당신의 소식을 감추십시오. 인간은 반응이 없는 대상에게는 금방 흥미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관계에 소음을 끄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적을 즐기십시오. 열 번째, 진짜 인연은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사람에 굶주려 아무나 곁에 두지 마십시오. 악연을 청산하지 않으면 진연이 찾아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핍된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충만한 사람을 경외합니다. 스스로를 채우고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남게 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창호 같은 인간들과 마주해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어리석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대와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려다 혈압이 오르고 하루를 망치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가련할 뿐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돌덩이에게 말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무지한 자에게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라시안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나 또한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짓입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노예입니다. 그들의 뇌는 당신의 고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두 번째,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만 더러워질 뿐이고 돼지는 그 상황을 즐깁니다. 무례한 자들은 당신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같이 뒹굴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승리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평정심을 깨뜨림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듭니다. 그들의 도발에 말려드는 것은 당신의 품격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입니다. 그냥 지나치십시오. 세 번째, 무관심은 당신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우아한 복수입니다. 상대가 고함을 지르거나 비아냥거릴 때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쳐다보는 것이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할 때 가장 큰 공포와 굴욕을 느낍니다. 그라시아는 현명한 자는 무시함으로써 상대를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네 번째, 상대를 이기려 드는 욕망은 당신의 자만심이 빚어낸 함정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의 통쾌함 뒤에는 관계의 파편과 상한 기분만 남을 뿐입니다. 인간은 설령 논리에서 밀리더라도 속으로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존재입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옛말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침묵은 무지한 자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패입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 입을 닫고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말이 길어질수록 약점이 잡히고 논점은 흐려집니다. 인간은 침묵하는 상대를 마주할 때 자신의 발언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라시안의 조언대로 말수를 줄여 당신의 내면을 감추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을 공격할 칼날을 찾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드는 것은 성인군자병에 걸린 중증 환자나 하는 짓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타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각자의 지능과 경험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그 감옥의 벽을 허물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당신의 통제 밖의 일에 신경을 끄십시오. 상대의 무식함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갈 형벌이지 당신이 해결할 숙제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조롱의 다른 표현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에게는 내 말이 다 맞다라고 말해주고 돌아서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최종 선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착각하며 기고만장하겠지만 당신은 그를 이미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분류한 것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는 가장 빠르고 비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평정심을 타인의 혀끝에 맡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좌지우지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며 권력을 확인하려는 비열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무슨 망발을 하든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아홉 번째, 품격은 참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지 않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억지로 화를 참으며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참으면 병이 되지만 상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짖지 않는 법입니다. 상대를 공기처럼 취급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어입니다. 10번째, 말 안 통하는 자와의 만남을 당신의 인격 수양 기회로 삼으라는 헛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인연은 그저 재수 없는 사고일 뿐입니다. 사고를 당했으면 빨리 현장을 벗어나 치료를 받아야지 그 자리에서 범인과 토론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라시안의 가르침대로 당신의 고귀한 시간과 지혜를 가치 있는 곳에만 쓰십시오. 어리석은 자와의 대화는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자, 이제 이 혼란스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마지막 지혜를 정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퇴직 후의 인맥 정리와 고독의 지혜입니다. 한때는 명함이 곧 당신인 줄 알고 살았겠지만 이제 그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등산이나 모임을 전전하며 누군가에게 기웃거리는 당신의 뒷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연락처의 90%를 삭제하는 것은 인생의 오물을 걷어내는 정화 작업입니다. 퇴직 후 울리지 않는 전화기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직함이 사라진 당신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냉혹한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해집니다. 허울뿐인 관계를 끊어내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무리에 끼려 애쓰는 행동은 스스로를 하찮은 미물로 만드는 짓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 모임에나 나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무리 속에서 평온을 찾으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공허한 수다뿐입니다. 사자는 결코 떼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자는 평생 남의 뒷공무니만 쫓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당신의 지적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할 일이 없어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인간은 내면이 풍요로울수록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홀로 있는 시간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일갈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살아있는 지옥이 될 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인맥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입니다. 현직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는 패배자들의 집합소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는 어리석은 습성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과거의 유령들과 결별해야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퇴직 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비싼 옷을 입고 모임에 나가는 것은 허영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거주하기에 너무나 천박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기술입니다. 누구와 함께해야만 즐겁다는 생각은 의존적인 인간들의 변명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이며 그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가 승리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이며 성숙의 과정입니다.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자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맥 관리라는 미명 아래 낭비되는 돈과 시간을 당신의 취미에 쏟으십시오. 술자리에서 쏟아붓는 돈은 숙취와 허탈함만 남기지만 당신의 배움에 투자한 돈은 품격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세계가 분명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경외심을 갖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당신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데 전력하십시오. 내실이 튼튼한 사람은 사람을 쫓지 않아도 품위가 절로 흐릅니다. 여덟 번째,
외로움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입니다. 외로울 때 사람을 찾지 말고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본성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순간 당신은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독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평범한 대중에서 비범한 개인으로 격상시켜 줄 것입니다. 9번째, 명절이나 기념일에 홀로 지내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시끌벅적한 모임 뒤에 찾아오는 적막보다 고요한 평화가 훨씬 유익합니다. 인간은 모여 있을 때 서로를 오염시키고 서로의 수준을 떨어뜨리려 애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교성을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우아하게 장식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중년의 사치입니다. 10번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인맥은 아무런 힘이 없으며 오직 당신의 내면만이 당신을 지켜줄 뿐입니다. 미리 고독에 익숙해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죽음 준비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혼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위대해집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고요한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그것이 백년 사랑방이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년 사랑방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